네, 제가 좀 전에 기초교육을 망치고 돌아와가지고요. 진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제 활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리가 되게 지저분했네. 네. 자, 인디자인은요, 인쇄, 디지털 미디어를 위한 업계 최고의 레이아웃 디자인 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수정한다던가, 이미지를 작업한다던가, 영상을 편집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인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통해서 예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책이라든가 서적, 디지털 잡지라든가 이북, 그리고 포스터, 인터랙티브한 PDF 등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쇄용으로만 각광받았다면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별로 많이 보지 않잖아요, 요즘은. 예.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자인들도 인디자인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자인 제품을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 툴을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인디자인 웰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도비의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도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페이지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을 처음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버전으로 뭐 연간 임대 라이센스잖아요. 저희가 선생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디자인 기능들을 튜토리얼을 통해서 어도비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학습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들을 익히고자 하실 때에는 얘를 선택하셔서 하나씩 기능들을 익혀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1시간 동안 인디자인이 어떤 툴인지를 맛보기를 보시고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나씩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되게 시간도 짧아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샘플도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괜찮은 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튜토리얼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링크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어도비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어도비 사이트와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받았냐면요. 캐리스에서 교육 PDF를 교과서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었어요. 샘플로. 그래서 얘가 도덕이었나?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PDF도 보니까 얘를 인디자인으로 작업했더라고요.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했어요. 얘는 CS6죠. 우리는 CC예요. CS6는 연구 라이센스고요. CC는 클라우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페이스를 찾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가 필요하겠죠. 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 설정 그 프리셋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으로 작업할 거냐, 웹으로 작업할 거냐, 모바일로 작업할 거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프리셋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인쇄에 들어가 보시면 사전 설정 부분에 A4부터 해서 명함 사이즈, 뭐 CD 자켓 사이즈,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사이즈를 내가 몰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아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검색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폰인지 아이패드인지 그리고 서피스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프리셋으로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문서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A4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A4로 놓고 보시게 되면 A4로 놓았을 때 폭과 높이의 사이즈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얘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수치값만 변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서의 방향은 세로로 할 것인지 가로로 할 것인지. 자,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를 책이잖아요.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김이 있지만 이렇게 포스터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얘는 브로셔도 작업할 수 있고 명함도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페이지 개수라든가 뭐 시작하는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페이지를 넘기는 거 어떻게 마주 보게끔 할 것인지를 바인딩에서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연과 슬로그라는 그 알 수 없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돌연과 슬로그는 조금만 짚고 갈게요. 그러면요. 문서를 작업할 때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얘가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거다. 그럴 때에는요. 돌연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돌연이라는 건요. 문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서의 사이즈 외에 바깥에 있는 여백을 조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네. 잘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여백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인쇄할 때 이렇게 인쇄가 하다 보면 종이에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지 움직이다 보면 이게 종이가 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문서 끝에까지 딱 이미지를 맞춰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선이나 흰색 선이나 검정색 선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조금 두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색깔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는 돌연선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로그는 이 페이지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돌연만 조금 생각해 주세요. 돌연은 한 기본 3mm를 적용을 해주는데 인쇄 업체에서 만약에 5mm로 해달라 그러면 얘를 조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여기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문서 안쪽에 있는 여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문서 안에. 네. 문서를 예쁘게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백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밑에 열은 단, 문서를 단으로 나눠가지고 일관된 디자인을 해줄 때 이러한 단을 나눠 놓으면 더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 단으로 보통은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단을 나눠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디자인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놓을 거예요.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하나가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열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얘는 지금 한 페이지짜리예요. 나는 여기에다 페이지를 더 늘려서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패널 가기 전에 레이아웃은 다들 인터페이스는 다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어도비 제품을 다뤄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요. 보통은 인디자인을 어도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인디자인을 바로 하진 않거든요. 자, 포토샵을 한번 다뤄봤다던가 아니면 일러스트를 한번 다뤄봤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인디자인으로 해서 뭔가를 인쇄하고 싶으실 때 인디자인을 접하게 되는데 어도비의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얘네들은 다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툴바로 구성되어 있고 자, 상단은 옵션바, 오른쪽엔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쪽 도구에 따라서 옵션바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패널을 열어서 내가 작업하는데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패널들은 이 창이라는 메뉴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V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바깥에 꺼내져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클릭해서 꺼내셔서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패널을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쵸? 근데 나는 얘를 여러 페이지로 작업을 해야 돼. 그럴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라는 패널 보이시죠? 페이지라는 패널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열어주시게 되면 한 페이지가 보여질 겁니다. 그쵸? 자, 이 한 페이지가 보여지는데 얘를 추가하고자 하실 때는 아래쪽에 새 페이지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늘려서 작업을 하겠죠. 책을 만들 때에는 정말 몇백 장의 책을 이렇게 페이지를 늘려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은 1페이지는 왜 하나짜리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표지예요. 근데 보통은 인디자인으로 표지를 작업하진 않아요. 디자인이 들어가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은 표지 디자인, 뭐 포토샵에서 작업한 거를 하나의 통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 받기는 하지만 따로 여기서 안쪽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가서 하지 이 인디자인에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레이아웃을 하는, 배치를 하는 것들을 주로 하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표지를 없애고 바로 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에는 위쪽에 조그만 삼각형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번호 매기기 세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이 페이지 번호를 2페이지부터 시작하게끔 하면 얘가 1페이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는 내지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두 페이지씩 쭉 연결이 되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거야.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늘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 페이지 옵션은 패널은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는 이 페이지 패널을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 장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요.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게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페이지에는 마스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기능 자체는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한 번에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마스터 기능 혹시 아세요? 거기서도 그 반복되는 것들을 마스터 페이지에서 해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에 상단에 타이틀이라든가 타이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반복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마스터에다가 작업을 해놓고 그 마스터를 해당하는 페이지에다 다 입혀주면 돼요. 다 일일이 그 각각의 페이지에다 만들 필요가 없이. 그래서 보통은 페이지 마스터에서 많이 작업하는 게 뭐 이런 페이지 번호라든가 그 위쪽에 들어가는 타이틀 바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터 기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에 들어갈 내용을 이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작업해야 돼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요. 마스터 페이지 안으로. 이해되셨죠? 그냥 바깥에서 작업을 하면 요 페이지에다가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마스터 페이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여기다 쪽번호를 넣어주고 싶어요. 번호를. 자, 그러면 번호도 글자로 입력을 하거든요. 텍스트, 문서, 문자 도구, 왼쪽 도구에 보시면 문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거든요. 그 이 상태에서 문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특수문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표시자에 현재 페이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해서 들어갈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가 앞뒤에다가 가로 넣고 싶어. 이렇게 꺾은 가로. 자, 숫자 들어가는 꺾은 가로를 넣고 싶어. 페이지 번호를. 그리고 나서 이동 도구로 바꿔주고 선택 도구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예쁘게 배치를 시켜줘요. 자, 이렇게 A라고 해서 얘가 표시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면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얘에 대한 속성은 여기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속성은요. 글자 모양에 대한 속성이에요. 자, 위쪽 옵션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이 글자 부분이 요 메뉴를 선택을 네. 텍스트를 블록을 잡고 자, 문자에 대한 속성을 글자 모양을 여기에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블록을 잡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글꼴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글자에 대한 글꼴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정렬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문단 쪽으로 가셔서 문단에 대한 속성을 단락 서식에 대한 속성으로 가셔서 왼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게 돼요. 자, 나는 요 페이지, 이 해당하는 왼쪽 페이지에다가도 쪽번호가 들어가야 되지만 오른쪽에도 쪽번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어도비는요, 단축키가 동일해요. 복사는 Alt예요. 그렇죠? 연속 선택은 Shift고요. 비연속 선택은 Control이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얘만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했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면 해당하는 페이지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마스터 기능이 이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 디자인이라든가 레이아웃들은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타이틀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요. 얘도 그냥 컨트롤 C에서 복사하는데 자, 글자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데 앞에 기호는 이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냐? 얘는요. 보통 이런 아이콘들도 다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아이콘들은 다 일러스트에서 보통은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일러스트까지 가서 일러스트도 또 배워야 돼? 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인디자인에서도 간단한 디자인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왼쪽 도구에 보시면 이러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도구들을. 그래서 원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Shift를 누르면 정원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데 원에 대한 색깔은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 이 색은요. 위쪽 부분의 옵션에 보시면 면 색깔과 선 색깔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면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난 노란색으로 지정해 줄 거야. 아니면 얘를 그냥 색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피커가 나와요.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줘도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간단하게 변경해 줬고요. 그러면 요 안에 별 들어갔어. 별은 어떻게 만들어? 자, 왼쪽 도구에 보시면 원형 선택도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다각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각형 도구는요.
면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커서를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창이 뜨거든요. 이때 다각형의 크기는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면의 수를 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몇 면으로 만들 것인지를 면의 수를 지정을 하고요. 별을 만들 거기 때문에 5개를 했어요. 저는 별의 인서트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값을 말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한 50 정도를 줬어요. 30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별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색깔은 위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끌어다가 갖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배치만 예쁘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잘 안 보여. 확대할 거예요.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눌렀는데 화면이 커지긴 커졌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보여.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영역 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확대해서 작업을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만들었다면 이제 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건데요. 직접 써도 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복사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 컨트롤 C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이 영역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거야 라는 영역을 잡아주면 얘가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때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글자에 대한 속성 값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글자 모양이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글자에 대한 속성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 영역보다 조금 더 예쁘게 배치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예쁘게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아이콘을 좀 가지고 올게요. 아이콘을 가지고 올 건데요. 보통 저런 아이콘들은 복잡하잖아요. 이런 아이콘들은요. 그래서 얘는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요. 이런 디자인은 이러한 벡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얘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겉 안에 그 투명가까지 같이 알파카까지 같이 저장된 상태로 아이콘을 저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PNG 파일을 제가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인디자인에서는 이 가져오기.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오기가 어딨지 이렇게 찾은 이유는요. 얘는 보통은 단축키를 이용하지 메뉴로 가서 일일이 가져오진 않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D예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가져오기 창이 뜨는데 탐색기 창이 뜨는데 이때 내가 필요한 아이콘을 가지고 오면 돼요. 카메라 아이콘이잖아요. 열기.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근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파란색 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쇄할 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옆에다가 또 글자를 입력을 해주겠죠. 이 글자를 이거는 글자 입력이니까 글자 입력 기능은 배웠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갈게요. 요 기능을 조금 보면 우선은 뒤에 또 배경 이 이미지가 이게 직접 여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노이즈 값 줘가지고 만든 이미지거든요. 네, 그거를 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컨트롤 D 해서 배경
배경 1 해서 저장 가져왔어요. 열기 눌렀어요. 자, 쭉 열었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배치에다가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얘는 곡선이네. 자, 곡선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를 커서를 찍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노란색 점이 있어요. 그쵸? 모퉁이를 편집하려면 클릭이라고 써 있죠. 그쵸? 클릭했더니 이 모퉁이 쪽으로 이 노란색 점이 가요. 그러면 그때 그 점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마우스를 확 띄워주시면 얘가 이렇게 곡선이 얼만큼 적용이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요 안에 디자인 들어갔지만 바깥에 선을 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 테두리 색깔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화살표를 눌러서 파란 색깔로 바꿨어요. 근데 파란 색깔로 바꿨더니 잘 안 보여. 그러면 선의 두께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위쪽에 보시면 선의 두께가 지금 0.2로 돼 있어요. 얘를 조금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의 디자인을 좀 바꿔볼까? 다른 이런 파형이라든가 디자인을 변경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 여기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디자인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냥 포토샵에서 다 테두리까지 다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 안쪽에서 간단하게 변경만 해주고 싶다. 이러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적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배치를 해줘야겠죠. 안에 또 사각형이 있네. 자, 이 사각형은 왼쪽 도구에서 이 사각형 도구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겠죠. 자, 사각형 안쪽의 색깔은 흰색 적용해 줄 거예요. 동지 색깔로 바꿔줍니다. 자, 얘를 둥글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 모퉁이 편집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한 사진들을 배치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진들도 각각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냐면 컨트롤 D 눌러서요. 몇 번이죠? 얘가 1번부터 6번까지 이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자, 6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냥 6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선택했죠?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연속 선택이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6번까지 그냥 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트에 지금 얘가 그림이 붙어있고 사진이 붙어있고 가로치고 몇 개가 붙어있는지가 표시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하면 얘는 그냥 하나만 잡아줘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는 놓지 않은 상태로요. 자, 방향키를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단이 나눠지네. 2개네. 그리고 위에 방향키를 한 번 더 눌렀더니 얘는 하나가 더 생겼네. 4개가 됐네. 위에 걸 하나 더 눌렀더니 6개가 됐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일단 6개의 이미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6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으면 얘가 알아서 6개가 채워져요. 그래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에서 다른 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설명할 때가? 딴 데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도 일러스트에서 보통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일러스트에서 이러한 아이콘들도 작업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도구를 이용하면 어때요? 다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자, 얘네들은 뭐 삼각형은 다각형 도구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이 아닌 좀 다른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 펜 도구를 이용하시면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혹시 일러스트를 다뤄보신 분들은 펜 도구 얘기하면 뭐 일러스트로 갈 필요도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은 여기에서 다 그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펜 도구를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없을 수 있어서 그냥 얘는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문자도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V 붙여 놓을 거예요. 너무 공간을 자,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했는데 분명히 얘가 세 줄짜리였거든요. 근데 얘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자가 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 보시면 여기에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자, 내가 잡아준 영역 밖에 또 문자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얘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하기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글머리는요. 글머리는 그냥 문단에서 글머리를 넣어줘도 돼요. 여기에 보시면 글머리 있죠?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글머리 기호를 넣어줘도 돼요. 하지만 보통은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디자인을 들어갈 때에는 그냥 뭐 공간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만 가져와서 넣으면 되는데 어도비에서 이 글리프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그래픽적인 요소들 내가 여기다가 디자인을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글리프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문자 모양 글리프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디자인이 좀 엉망이어도 좀 그냥 기능적인 걸 배운다 생각하고 패스해 주세요. 네, 요 위에 거는 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옆에 거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요것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이미지 파일 가져온 거고 얘는 표예요. 그래서 표 그리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이미지를 컨트롤 D 해서 배경을 또 가져올 거고요. 어디 갔죠? 컨트롤 D. 그 다음에 배경을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여기 하나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오겠죠? 자, 요 위에다가 이제 표를 또 그려줘야 돼요. 텍스트는 건너뛸게요. 표를 그려줄 거예요. 자, 표 만들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를 몇 줄 몇 행으로 해야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로 7, 행 7, 그 다음에 12개. 자, 그래서 표 만들기. 맞죠, 이거? 네.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지금 표가 붙어 있어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배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직한 행동이라는 부분이 넓죠. 그 다음에 실천 정도는 좁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을 그냥 드래그 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셀의 너비만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문자 입력은요. 문자를 입력했다고 칠게요. 그냥 글자를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에 대한 옵션 사항들을 변경을 해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그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나는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면 색깔을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하거나 여기에 샘플 색깔을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거를 한꺼번에 정도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셀을 병합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셀 병합. 그래서 하나의 셀로 병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선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얘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표에 여기에 보시면 표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 셀 옵션에 획과 칠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획과 칠로 들어가 보시면 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에 테두리를 다 없앨 거야. 그럴 때는요. 안쪽에 있는 선은 제외하고 빼주는 거죠. 선택이 해제된 거예요. 자, 해제된 걸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선택하면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쵸? 나는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러면 빼주시면 돼요. 그냥 다시 한번 선택해서. 그리고 선을 없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선의 유형을 없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보기에서 화면 모드를요. 미리 보기로 보시면 이게 아까처럼 그러한 영역에 대한 선들은 다 없어졌죠. 디자인을 하고 나서 보시면 돼요. 보기에서 화면 모드에서 원래는 표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미리 보기로 놓으시면 디자인을 완벽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안쪽에 있는 선을 변경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표에 셀 옵션에서 획칠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거와 동일한 요 메뉴가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바깥 테두리는 제외한 안의 선들만 변경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안의 선만 선택을 해주고 자, 선의 모양을 점선, 파선으로 해서 선의 두께를 좀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손쉽게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까지 넣어줬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게 되는데 자, 컨트롤 D 해서 이미지 불러올 거예요. 1-1번부터 1-4번까지 열기,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하고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한 번. 그러면 4개의 이미지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치하고 났더니 이미지가 이상하다. 영역에서 안쪽에 배치가 되네. 이미지의 비율이 내가 선택한 것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영역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게 되면 얘를 조금 더 맞춤이라는 게 있고요. 얘로 보지 말고요. 얘로 볼게요. 말고 그냥 맞춤으로 가야 돼.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얘를 3개를 선택하고 4개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직관적으로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대부분 메뉴들을 불러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메뉴의 위치를 자꾸 까먹기도 해요. 그거는 좀, 그래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 비율 유지하면서 프레임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미지가 그 프레임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머리가 잘렸어요. 그쵸? 아이의 머리가 잘렸어요. 얘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배치를 잘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안쪽에는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조금 위치를 변경을 좀 해주면 이미지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때 마우스를 찍어주시면 이 이미지의 영역이 잡히거든요. 그때 얘를 조금씩 이동을 해서 여기 안쪽에 예쁘게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프레임 안쪽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맞춤 눌러서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라는 부분을 해주시게 되면 그냥 여기 아까 처음 상태로 되는 거고요. 자, 맞춤으로 보시고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 그 이미지에다가 프레임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실 거예요. 맞춤에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 그러면 비율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 맞춤에 그냥 내용 가운데에 맞추기. 그냥 가운데다가 맞춰주는 역할이고요. 처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했을 때 네. 가운데에 맞춰주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씩 잡아줄 수도 있지만 그냥 4개 다 잡고요. 위에 상단의 옵션을 보시면 이미지 개체를 변경해 주실 수 있는 옵션을 보시면 여기에 겉에 꺾은 이렇게 모서리의 모양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표현을 해주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값을 내가 더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서 예쁘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툴이 인디자인 툴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인디자인으로는 보통은 여기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것들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텍스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레이아웃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재를 만들거나 아이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 요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많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이 포토샵 자료 교육인 줄 알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참 속상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학급 안내판 이런 것들도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요.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다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배치하는 것들은 그냥 인디자인으로 해서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디자인으로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고요. 얘네들도 현수막 디자인들도 다 그냥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 안에 요소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실 때에는 인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합니다. 제가 기초교육 때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혹시 계셨으면 교육 때 있으셨던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괄된 작업을 해줄 때, 디자인을 해줄 때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새 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명함이에요. 명함이지만 아이들의 뭐 그냥 이름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나를 했어요. 엑셀에 엑셀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엑셀에 뭐 이름, 소속, 직함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다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명함 디자인도 한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지만 안에 내용들은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 놓잖아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게 간단하게 이 디자인에다가 이 데이터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창에 유틸리티 안에 데이터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이 패널을 이용해서 쉽게 엑셀 작업한 파일을 가지고 이 명함의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엑셀 작업했을 때 그냥 얘를 이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얘를 뭘로 저장을 해줘야 되냐면 UTF-16이라고 해서 유니코드 텍스트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걸로 놓고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떨어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인디자인에서 요 데이터 병합을 가지고 오고 얘에서 여기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소스 선택.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제가 아까 셀에 이렇게 셀 위에 첫 번째 셀에다가 적어줬던 이것들이 데이터들이 얘가 데이터 병합으로 해서 가져와요. 그렇죠? 데이터들을 가져와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니? 네. 데이터 병합에 이렇게 가져와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블록을 지정해요. 이름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넣어줘요. 그쵸?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속에다가 소속을 끌어다 놔요. 글자가 너무 커서 벗어났대요. 소속이. 그러면 이렇게 넓혀주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직급은 직함을 드래그해서 넣어줘요. 전화번호에다가는 전화번호를 끌어다가 넣어줘요. 모바일을 끌어다가 넣어줘요. 0이 빠졌네요. 그리고 주소도 끌어다가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도 끌어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들 이름만 바꿔주면 편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다시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잘 들어갔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합된 문서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얘를 그대로 PDF로 변환해줘요. 이거를 각각 제가 데이터 입력했던 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페이지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어디 갔지? 저장이 됐을까요? 데이터가 없어졌대요. 잠시만요. 다시. 요걸로 볼게요. PDF로 변환이 안 됐으니까 보시면 요거 김나영 여기에 다른 이름 또 들어가 있죠. 강정화
뭐 이런 식으로 유미정, 이런 식으로 이수정, 이런 여기 엑셀에 제가 데이터 넣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각각의 페이지로 따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일일이 디자인을 복사해서 뭐 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얘가 하나만 디자인을 해놓고 엑셀 파일을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데이터는 쭉 선생님들이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를 해놓으면 쉽게 이렇게 디자인의 텍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혀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얘를 못 알려줬어요. 기초교육 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부랴부랴 쉬는 시간에 멘탈을 다시 잡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작업한 디자인은요. 저장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줘. 그래서 얘를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고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INDD 파일로 해서 인디자인 편집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 색깔로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네. 이 핑크색이군요. 네, 이렇게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인디자인 파일은요,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파일이 있어야 편집,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디자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내 디자인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디자인을 공유해 주기 위해서 보통은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PDF로 보통은 내보냅니다. 만약에 멀티미디어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퍼 파일로도 내보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그 전자책 만들 때 이퍼 파일로 내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영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여기 PDF 대화형으로도 내보내시면 멀티미디어 요소를 넣은 PDF 문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용 PDF로 체크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속성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인쇄해서 재단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재단 표시나 이런 것들도 네, 체크해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 바탕화면에 PDF로 된 요 문서가 내보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인디자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는 디자인을 하나밖에 안 했지만 거기에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놓은 사람들 거를 다 이렇게 PDF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죠. 데이터 병합이.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있구나. 아, 이렇게 손쉬운 기능도 있구나. 그리고 인디자인이 생각보다 기능은 별로 없네. 레이아웃을 배치해서 예쁜 완성본을 만들 수 있는 툴이구나. 그 안에 조금씩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조금씩 익혀가시면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디자인이 좀 많이 허접하긴 했지만 기능적인 거 위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Q&A에 지금 올려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이미지로 내보내는 것보다 보세요. 이렇게 PDF로 내보냈잖아요. 이렇게 PDF로 내보낸 것들을 이미지로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그냥 다 따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크로벳도 CC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내보내기 여기에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로 내보내 주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왜 작동을 안 하죠? 파일에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 아니고 다른 대상으로 이미지, JPG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데스크탑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를
보시면 각각의 이미지로 뽑아줘요.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로 보내줘요. 그리고 인디자인 내에서도 하나씩 저장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어떤 내용이었지? 맞죠? 이 내용 맞죠? 네. 이미지로 저장해 주는 거. 그냥 파일에서 각각의 이미지로 저장을 하려면 그냥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PDF로 보내서 이미지를 배출해 주는 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스터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A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얘가 A가 붙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마스터 페이지도 B 마스터, C 마스터 이렇게 정해 주실 수 있어요. B 마스터죠. 그럼 내가 얘를 B 마스터로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B 마스터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마스터 영역에서 페이지 추가하는 것처럼 똑같이 페이지 추가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스터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스터를 여기다가 각각의 마스터를 그냥 끌어다가 놓으시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네. 네, 또 어도비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쭉 길게 진행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어도비 제품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지가 않죠. 얘네들이 제품 자체가 나온 게 막 몇십 년씩 된 아이들인데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포토샵 교육이 있어요. 그때 저 또 오거든요. 혹시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